2026년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투지를 보이며 최근 대규모 장거리 타격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방산업체 중 하나를 타격함으로써 러시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러시아의 핵심이 불타고 있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전략이 2026년에 더욱 강화될 것임을 빠르게 깨닫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시설은 에네르기야라고 불리며 리페츠크주 예레츠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기 보고가 있었으나 에너기야는 우크라이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월 5일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에너기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만 보도했으며 이 공장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생산한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이 화재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확인은 에이스트라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왔는데 이 채널은 에너기야 공장이 불타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게시물엔 우크라이나 드론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첫 추측도 나왔습니다. 아스트라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분석에 따르면 예레츠의 조인트 스톡 컴퍼니 에네르기아 방위 공장이 드론 공격 후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격 시설에서 약 900m 떨어진 곳에서 촬영됐으며 이 공장은 드론뿐 아니라 항공기와 해군 항공기용 배터리도 생산합니다. 채널은 곧 모든 이야기가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화재는 국경에서 150마일 북쪽의 주요 공장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국경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공유합니다. 아스트라에 따르면 이번 화재도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에네르기아 공장 주변 여러 곳에서 목표를 명중시켰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화재 반응을 들었다면 그런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1월 5일 보도에서 키예프 포스트는 전날 늦게 공격이 있었다고 확인하며 리페츠크 주지사 이고르 아르토모노프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러시아 당국자들처럼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한 표준 대응 방식에 능숙합니다. 아르토모노프는 텔레그램에서 드론 추락 후 옐레츠 산업지대 화재를 소방관들이 진압했고 초기 보고의 사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비상당국이 드론 파편 낙하 신고를 조사 중입니다. 드론이 유치원에 추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계속 지켜본다면 똑같은 변명이 반복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 성명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다고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능하고 항상 존재하는 방공망이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명중시키려던 지점에 우연히 파편이 떨어져 에네르기아 공장이 불탔다고 주장합니다. 늘 그렇듯 편리한 변명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고 정밀 드론 파편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아르테모노프의 발언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어디에 추락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주지사는 산업지역이 공격당했다는 모호한 언급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가 공개한 사진들은 에네르기아 공장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 사진들은 공식 오픈소스 정보 그룹인 드니프로의 텔레그램 보고서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 공격 위치를 지리적으로 특정하고 항공 및 지상사진 비교로 좌표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에네르기아가 불타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목표물을 명중시켰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주민들의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1월 5일 우크라이나의 최신 장거리 타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한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른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옐레츠 시장과 러시아 당국자 벼체슬라프 자빈의 텔레그램 게시물을 강조합니다. 그는 옐레츠 등 여러 지역의 무인기 공격 위협으로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경보는 에네르기아에서 현재 확인된 피해를 입힌 것이 우크라이나 드론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자빈의 첫 경보가 오전 5시쯤 발령됐고 위협 수준이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에서 계속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주대에서 방공 소리가 났고 여러 지역 주민들이 휴대전화 연결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휴대전화 연결 끊김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에네르기아를 공격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미디어존에 따르면 1월 5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출현 지역에서 대규모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방공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모바일 인터넷 신호 제한이 러시아 방공군의 우크라이나 드론 격추에 somehow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한 정보가 당국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에이스트라 같은 텔레그램 채널의 공격 소식 보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시 인프라와 시설을 파괴하는 동안 자국민을 공포와 단절 속으로 몰아넣고 있을 뿐입니다. 추가 정보는 슈퍼노바 플러스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슈퍼노바 플러스 채널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에네르기아 시설 작업장을 타격했으며 작업장과 화재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전합니다. 드론 파편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타깃 중 하나인 에네르기아 같은 곳에서 그렇게 큰 화재를 일으킬 만큼 강력하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증거는 다른 일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이야기를 통제하려 해도 증거가 이를 막은 적은 없습니다. 1월 4일 밤 5일 에네르기아 공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색 경보와 드론 잔의 언급을 넘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대량 격추한 밤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러시아 국방부가 1월 4일 저녁 8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41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4건의 요격, 이 리페츠크 상공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요격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드론을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방공망이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253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들은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보도한 오전 5시 공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옐레츠 주지사인 자빈이 1월 4일 오전 2시 30분경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 국방부가 1월 4일 새벽 드론 140대에 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에네르기아에 대한 공격과 비슷하지만 그 주장은 혼란 속에 묻혔고 뭔가 어색합니다. 키이우 포스트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성공을 숨기려는 듯합니다. 러시아는 주간에 자국 방공망이 격추한 드론들에 대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면서 이전에 드론을 격추했다는 내용은 잠깐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 해도 1월 4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루도 안 돼 드론 437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드론들 중 86대는 브리안스크 상공에서 격추됐고 또 다른 57대는 벨고로드에서 격추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와 트베르 등 러시아 내 먼 지역도 공격했으나 드론 명중 보고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대규모 드론 공격과 관련해 아무것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에네르기아 공장이 불타는 사진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도록 내버려두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공장을 목표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공장이 드론과 미사일 부품을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일부는 러시아의 가장 위험한 무기이며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다양한 순항미사일이 포함됩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큰 문제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기간 우크라이나에 345회 공격을 가했고 939발의 이스칸데르와 킨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습니다. 이 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요격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격 동안 발사된 939발의 이스칸데르와 킨잘 미사일 중 우크라이나가 요격한 것은 단 227발에 불과하며 이는 24 요격률입니다. 루시는 또한 이러한 종류의 미사일이 사용된 345건의 러시아 공격 중 18건에서 우크라이나가 100% 요격률을 달성했다고 강조합니다. 18건 사례는 예외적이며 싱크탱크는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해 이를 지적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발사된 이스칸데르와 킨잘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한 공격이 전체의 4%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루시 연구소는 2025년 11월 345건의 공격 중 273건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이스칸데르와 킨잘 미사일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칸데르 등 러시아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공망은 이 미사일들을 격추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미사일을 격추할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할 탄약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든 러시아는 자국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를 향해 날아가기만 하면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명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네르기아가 이런 이유로 공격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등 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미사일 부품 공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는 낮은 요격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1월 4일과 5일, 이 우크라이나의 에네르기아 공장 무력화 첫 시도가 아니라는 점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포메드가 최근 에네르기아 공격에 대한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만 최소 2차례 이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5월 23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에네르기아를 공격해 공장 작업장이 불에 휩싸였습니다. 이 5월 공격으로 공장 직원 9명도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들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15일 추가 공격에서 에네르기아 공장이 드론 4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번 여름 공격으로 큰 화재가 발생해 공장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드론 공격에서도 같은 효과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에네르기아가 오래 불타면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 핵심 부품 확보에 더 큰 지연을 겪습니다. 우리는 에네르기아의 드론과 미사일 제조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공장이 제공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에네르기아는 러시아의 더 큰 방위산업 복합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네르기아는 러시아의 전쟁 생산과 물류 체계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비즈니스 모니터링 플랫폼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에네르기아는 20개가 넘는 방위산업 분야 고객들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 국방부와 러시아 방위산업 복합체 내 여러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연결도 포함되어 있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전합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비슷한 제조 능력을 가진 기업은 단 3곳뿐이며 그중 에네르기아가 가장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네르기아가 생산하는 제품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 밀폐형 납축전지,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화학 에너지 시스템, 니켈 카드뮴 배터리가 포함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 제품들이 드론, 미사일뿐 아니라 활공폭탄, 선박, 전투기에도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에네르기아는 일반 무기 공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러시아 최대 공장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위산업을 약화시키려 할 때 내부에서 주요 표적이 됩니다. 러시아 방위산업 언급은 에네르기아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2026년에 접어들면서요. 푸틴이 잔혹한 침공을 시작한 지 4주년이 되기까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시작한 이 전쟁은 러시아에 예상치 못한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우크라이나가 1월 4일에 재차 타격한 방위산업 분야에서 드러납니다.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한 후 러시아 방위산업은 점차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의 첫 징후는 2025 연말쯤 나타나기 시작했고 호황이던 산업 부문이 매우 불안정해졌다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10월 24일 TVP 월드는 러시아 국가통계청 로스텟이 공유한 자료를 보도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군수산업 부문의 3년간 2자릿수 성장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전쟁 산업 다수가 감소세를 보여 정체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로스텟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던 중 8월 금속 가공 제품 생산 26% 줄었고 9월에도 감소가 계속됐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같은 부문은 2023년에 264% 성장했고 2024년에는 316% 성장했습니다. 한편 탱크와 장갑차 등 운송 장비 생산은 급감했습니다. 8월엔 60% 넘게 성장했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은 6%에 불과했습니다. 11월 디펜스 블로그는 러시아 전쟁 산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내부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 방위 산업이 소련 붕괴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정, 인력, 공급망 문제 등이 겹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방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방위 산업의 제조 능력이 느리지만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3년 호황기 동안 큰 수익을 올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은 주요 전투기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자금 부족으로 하청업체 대금 지급이 어렵고 채권자들이 상환 요구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크론슈타트는 러시아 최대 드론 제조업체 중 하나로 수십 건의 채무 상환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부터 11월까지 회사에 제기된 청구 금액이 7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금난은 푸틴의 전쟁 기계가 무너지면서 러시아 내 전쟁 관련 기업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장과 시설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체들도 해킹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 무기 제조 기업들이 친우크라이나 해킹 그룹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해킹 그룹은 AI로 만든 문서를 활용해 정교하게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은 기업의 시간과 돈을 낭비시키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1월 4일에 했던 행동의 핵심입니다. 미사일과 드론 부품 공장 파괴는 단기적으로는 성과지만 러시아는 에네르기아 공장을 곧 재가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리에는 돈이 듭니다. 우크라이나가 에네르기아에서 파괴한 재고도 재정 부담을 줍니다. 이것이 단발적 공격이었다면 러시아는 괜찮았겠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에너지 방위 산업을 계속 공격해 이미 침체된 산업에 재정적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천천히 여러 번 타격을 가해 푸틴의 전쟁 노력 핵심에 압박을 주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에네르기아에서 본 모든 공격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 압박은 결국 성과를 낼 것입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도 자체 붕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붕괴를 원하며 전쟁 5년 차에 접어들자 드론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4일 공격 규모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으며 이는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2026년부터 매일 모스크바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2025년에 우크라이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던 장거리 공격이 2026년에는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는 암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포브스 작가 비크람 미탈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서 우위를 위해 심층 타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미탈은 이런 공격이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러시아군을 직접 타격하고 보급 능력을 제한하며 병사와 장비 투입 자원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도 일리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투력 약화는 푸틴이 영토 이득을 얻으려 할 때 군 징역을 늦춥니다. 따라서 에네르기아 공격은 이중 약화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공격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무기 제조의 필수적인 시설을 파괴하면 우크라이나 내 푸틴군의 힘이 약화되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지렛대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이미 호황기를 지나간 러시아 방위 산업에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제 침체에 허덕이는 그 산업 부문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리와 교체에 돈을 써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쟁 중 에네르기아는 우크라이나 새해의 강렬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처럼 2026년까지 유지하면 러시아 전쟁 경제는 무너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진 카드들은 러시아 지도자가 원하는 평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다니고 방위 산업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러시아의 큰 손실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요 동맹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과 러시아 방위 산업 소식은 더 밀리터리 쇼 구독으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